꽃집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5가족. 결혼 13년 차에 접어든 띠동갑 부부에게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. 어느 날 사이좋은 모자에게 반격을 당한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서울의 한 대학교와 벌써 27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성덕상 씨의 일터입니다. 오늘도 덕상 씨 가족은 일찍부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. 요즘엔 군대를 제대한 큰아들까지 일손을 도우니 더욱 단란한 모습이죠. 오늘따라 어린 두 아들까지 가게에 나와서 한껏 신이 났습니다. 이렇게 평범하게만 보이는 가족 하지만 그 사연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데요. 벌써 13년 전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다 있던 남편 덕상 씨와 초혼이던 23 은영 씨의 만남. 그 후 지금은 두 아들을 더 낳아서 단란한 5 가족이 되었는데요. 네. 이 가족의 일상도 조금 특별합니다. 오후에 판 꽃다발을 만드느라 바쁜 모자와는 달리 뭔가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덕상 씨. 이게 뭔가요? 이게 좀 낫겠다. 좀 넓어야 이거 백합 씨를 따는 건데 백합 진이 꽃에 묻어갖고 꽃이 지저분해져서. 근데 이거 실패를 많이 다. 되네. 그죠? 집에? 이게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되겠네. 이게 있잖아요. 발명을 좋아하는 별난 남편 작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날이 어두워지면 개화를 위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조명부터 꽃들에게 물을 주는 기계, 꽃의 줄기를 또 말끔하게 손질하는 기계까지 모두 덕상 씨가 발명한 작품이라는데요. 안에는 좋지만 않습니다. 감이 있기 전에 그냥 바쁜데 속상하니까 지금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그걸 만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속상한 거죠. 우리 집에서는 평가를 못 받아. 왜냐면은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와 신가다 대단했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. 원래 그래 하는 거 있어. 인정받고 싶으신데. 그런데 이 별난 남편 특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잔소리인데요. 변명되지만 이미 있는데 뭘 줬고 넣고 그래. 이게 지금 피잖아. 이게 바깥으로 나오고 이게 몽골이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100번 시켜도 뭐하냐 어떡해. 봐봐 네 생각에 이게 피서 안 피서. 그리고 이게 이뻐 안 이뻐. 그러니까 왜 안 사 왜? 네? 왜 안 사? 설명 듣고 있잖아요. 설명이 뭐 빨리 사. 일을 하면서 뭐 아들 표정이 많이 거야. 들어왔던 그런 표정이에요. 오늘도 독불장군 남편의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. 참다 손은 못한 움직이고 모자 귀는 반개를 들어야는데 듭니다. 무슨 뭐 여기에 뭐 저 내가 자기는 안 움직이잖아 손이. 손이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서 말만 야! 하시면 되겠어. 야, 교수가 강의할 때 교수도 강의할 때 애플로 쓰거든요. 역도 한두 번이에요. 맨날 하면. 아빠가 누구 밑에 안 일해봐서 그래요. 그건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. 야, 군대에서 해봤어. 군대에서 방위 나왔는데 뭘 해봐요, 방위한테. 현장도 아니고. 야, 방위도 고참이 있는 거야.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할 말이 없어. 네, 그래도 오늘은 모자의 합동작전에 한풀 꺾인 것 같죠? 혼자 왕따시네. 그 왕딴 정도 아니고 이거 뭐 말이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. 어떻게 하면 좋지? 왜냐면은 분명히 마음속으로는요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. 어찌됐든 꾸준히 일은 항상 모자 차지. 조금 별난 아버지 덕에 두 사람은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. 네. 그럴 수 있겠네요. 아버지가 워낙 저렇게 하시니까요. 안 합치면 살 수가 없어요. 13년 전 아버지의 재혼으로 처음 만난 어머니와 아들. 남편보다도 나이 차이가 덜 나는 11살 차 모자는 그러네요.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있는데요. 아, 그렇군요. 잘 커주고 말도 잘 따라주고 내가 든든한 믿었죠. 이 나이에 저렇게 큰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든든하고 믿어요. 그래서 너무 고맙죠. 와서 이야기도 잘하고 그냥 하고 오히려 아빠보다 더 사소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또 나도 잘 들어주고 또 내 입장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뭐 생길 일이 없더라고요. 그때 사람 좋아하는 남편의 친구들이 꽃집을 찾아왔는데요. 가족들에겐 독불장군이어도 남들 챙기기는 좋아하는 남편. 커다란 꽃다발 하나씩을 무료로 안겨줍니다. 오.
저거 우리 잘못하면 집에 혼날 일인데요. 방문하면요, 꽃은 가장 좋은 걸로 필히 한 다발이 너무 작고 한 두세 다발 줘요. 어이구. 마음이 넉넉하시네요. 주려고 사는 겁니다. 덕상 씨를 만나러 꽃집을 찾은 길이면 늘 손에 들고 가게 되는 꽃다발. 술 먹다가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지인들에게 늘 인기 아줌마 만점인데요. 야. 맨날 놀러 가면 되겠네요. 그래서 주시더라고요. 그럼 특별하게 되게 좋아하시대요. 아, 좋아하죠.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. 꽃을 갖다 주는 사람이. 무조건적으로 누가 손님이 오면 막 줄 때 이제는 주더라 조금 좀 줄여서 줬으면 좋겠다. 막 이따만큼 줄 걸 이만큼은 조금만 줄여서 좀 줬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은 들죠. 막 퍼주시나 봐요.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 준비로 분주한 아내. 하지만 집안일에 있어서 남편의 도움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요? 원래 안 도와줘서 그냥 바라지도 않아요. 우리 어머니가 저 마음을 왜 알겠죠? 하나에서 몇까지 다 맞춰서 주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. 모르는 거야, 얘. 나이 들면은 좀 나아지려나? 그 시간 남편은 또 자랑할 것이 있나 본데요. 선이에요. 이게 이제 집에서요, 가방이 아니고 나이 선이에요, 이게. 집안 곳곳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 장비들이 가득한데 한번 기계 장비를 만지는 것에 빠지면 귀여운 막내 아들의 재롱도 마다하는데요. 집에 오면 좀 쉬지. 아빠 언제나 좀 놀아주세요. 그래. 나중에 놀아줄게. 잠깐 요것만 하고, 알았지? 거북이같이 찰싹 붙었어. 어떨 때는 금방 하고 들어올게 해서 밤샐 때도 있어요. 그럼 먼저 주무세요? 예, 기다리다가 자요. 피곤해서. 남편의 이런 모습 볼 때면 13년 전 처음 결혼하려던 때가 떠오르는 은영 씨. 최악의 조건이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길거리에 장사하고 그리고 집에도 이제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도 계셨고 또 아들도 그때가 5학년짜리 아들도 하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번듯한 것도 아니고 집이 작은 골방에 집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이제 악조건이었으니까 어른들 보시기에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. 그게 무척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식도 못 올리고 그냥 살았죠.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랑받고 살겠구나 했는데 가게를 마치고 돌아온 새벽 1, 2시에도 또 늦은 저녁을 차려야 할 때면 가부장적이고 고집스러운 남편. 그래도 남편만의 자상한 면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이 옷걸이로는 부족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결혼의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하고 요번에 이렇게 만든 거. 아내의 살림에 필요한 부분까지 찾아서 특기인 발명 실력을 발휘했는데요. 은근히 속으로 아끼는 마음이 잘 드러나죠.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의도치 않았던 상처를 주게 된 후에 성공을 위해서 더 고집스럽게 살아야 했던 남편. 서운할 때도 있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신랑이 뭐 빚도 많았었고 길거리에 니아까 하나 놔두고 거기를 또 이제 옮겨야 되고 이게 뭐 고정된 자리가 아니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의 이런 집이며 뭐 이런 가게며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뭐 남들처럼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부지런함이 없고 그런 고집이 없었으면 아마 못 이겨냈을 거예요. 그 자리에서. 정말로 결혼을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오후 4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후 4시에 밥 먹을 때가 흔해요.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우리 마누라처럼 착한 여자는 못 만난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. 다음 날 아침 아빠는 또 이른 새벽부터 나갈 채비를 마쳤는데요. 식구들이 모두 한밤중인 시간 아들을 깨워서 갈 곳이 있다고 합니다. 그냥 가죠.
평소에도 잠이 모자라 불평하는 아들을 굳이 깨워서 함께 나가는데요. 남보다 덜 자고 덜 먹고 그 시간에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. 잠시 일을 돕는 건데도 매사 완벽해야 하는 아버지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가기 힘이 든 것 같죠. 갔다 올게. 그렇게 나선 부자의 출근길 행선지는 꽃시장입니다. 네. 아들이 착하네요. 내가 따라 나서고. 하루 평균 한 4-5시간 정도 잘 것 같은데요. 아버지가 깨우시고 아침마다 아침이고 새벽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시간에 일어나야죠. 어떤 데는 미안하죠. 왜냐면 밥이라도 먹여놓고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남인데 얘기할 때 들어보면요, 우리 아빠가 밥이라도 먹여놓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그래서 혼자서 가만 생각하면 이거 때가 되면은 뭐라도 먹이갖고 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한창 먹을 나이인데 이런 생각을요 하면서 바쁘면 또 바쁜 일부터 해야 되니까요. 그렇지 못해요. 그래서 미안해요. 새벽같이 아들을 대동하고 나선 시장, 꼼꼼한 성사장이 떴다 하면 도매의 상인들의 호객행위가 시작됩니다. 26년, 7년 정도 됐었나요? 그래 넘죠 아마. 그래서요 이게 다 뭐 그 꽃을 내가 그 집에 사건 안 사건 다 친하게 지내요. 이쁘게 안 보여요. 작은 꽃 한 다발 고르는 시선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. 2,000원씩 주세요. 아우, 단골이죠? 왕단골. 시원시원해. 아주 시원시원해. 이게 인기 짱이잖아. 인기 좋잖아. 향 나오면. 그 시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주문 내역을 적는 아들. 상인들 틈에서 인정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오늘 새벽 시장에 따라 나선 것이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죠. 사람이 있잖아요.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돌틈 사이에 갖다 놔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게 자라면서 편안하게 자라면요. 나중에 부모가 그 돈을 주고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부모가 정말로 그 일을 많이 시키고 정말 고생을 많이 시키면은 걔가 어디 간들 안 살아나겠어요. 그죠?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. 27년간 꽃을 팔았어도 화훼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는 아버지. 아들도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. 저게 뭐예요? 아무래도 뭐 굉장히 좋은데요? 꽃게통에는요. 제가 뭐 이런 가람이 좀 서럽죠. 뭐든지 다 알아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니는데 자신에게 혹독했던 만큼 가족들에게 더 독하게 잔소리를 하고 자신의 신념을 전하고 싶었던 덕상 씨. 아들과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도 표현해 볼 겸 오랜만에 남편이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는데요. 일에 푹 빠져있던 남편이지만 놀러 가는 순간만큼은 너무 즐거워 보이시죠. 기분이 들떠서 한마음이 된 가족, 오늘의 행선지는 가까운 야외로 정했습니다. 아이들과 아내가 좋아하는 물가로 떠났는데요. 도착을 하자마자 아이들이 참 좋아한 것 같아요. 물고기가 살아? 재밌고 너무 신나고 어쨌든 그래요. 오니까 너무 좋죠. 강가에서 이렇게 대화법이 마음에 드는데요. 친구들끼리 뭐 좀 그래요. 이런저런 많이 하니까 좋죠. 모처럼 야외에서 저녁을 먹으니 늘 먹던 고기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나 봅니다. 네.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일만 하는데요. 하다가요.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공기도 나온 좋고 것처럼.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이 한테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하니까요 참 좋고요. 여러 가지로 미안해요. 이렇게 나와보면 이런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많아요.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알고 있지만 표현에 서툴렀던 가족.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인 것 같죠? 앞으로 자주 나들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.
가족이란 건 어쩌면 서로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 가족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요?